자, 지난 시간에 풍산제는 663까지 했고 지금은 뭐 질문할 거 있어? 다 해보긴 했니? RPM 다 했어? RPM 이 훨씬 많은데 풍산제로 했냐? RPM 풀어놨으니까 풍산제 금방 풀 거야. 질문할 거 있어? 혹시? 그 두 분은 또 안 해오셨으니 할 말이 없을 텐데 풍산제 했니? RPM 조금 했어요. 네 문제. 제가 어떻게 응? 점점 노니?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나? 네. 어떻게 하려고? 성현이가 학원을 잘 안 나올 땐 열심히 풀어오더니 옆에 성현이 오니까 안 해. 같이 노는 거야? 응? 정신 좀 차리고 좀 해. 네. 자, 봐. 근데 이렇게 진도만 나가면 의미가 없는데 일단 단어는 마무리는 할 거라 오늘 부정관계 설명을 하고 거기에 있는 문제 풀고 유제 문제도 너희들 이 자리에서 풀어보고 해야겠다. 너무 숙제를 안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정해지지 않은. 응? 정해지지 않은. 자, 정할 수 없다에 대한 부정입니다. 됐니?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연립,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연립 방정식을 배워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봐. 자, 2x 플러스 3y가 10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때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이 녀석을 이렇게 풀어버렸죠. y에다 0을 넣었어요. 됐어? 그러니까 x가 5면 되죠. y에다 1을 넣었어요. x가 2분의 7이면 되겠죠. y에다 2를 넣었어요. x가 2면 되겠죠. y에다 3을 넣었어요. x가 2분의 1이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x에다 4를 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애들 계속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가 되니 결국 해의 개수가 겁나 많다. 맞지? 말만 이렇게 쓴 거지 사실 이건 y의 정수 조건에서 쓴 거잖아. 그럼 y가 뭐 마이너스 2.1일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더 다른 애들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우리는 원래 뭐라고 한다?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냥 모든 답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학적인 말하는 부정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미지수하고 식일수가 있어요. 자, 1차 연립방정,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배워줄 때 우리 맨날 식 두 개 배웠죠. 두 개하고 가하고하고 대입법 했죠. 세 개짜리는 저번 시간에 내가 뭐라고 하냐면 식 세 개 쓰고 z 없앤 다음에 다시 또 계산하면 된다고 했었지. 원래는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많거나 같아야 돼요. 됐니? 근데 부정방정식은 반대야.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은 거야.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인 거죠. 됐니? 근데 이때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합시다. 해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문제에서 2x 플러스 3y가 10인데 x, y는 자연수라고 써있는 거죠. 그러면 너네가 이때 이 녀석의 해를 뭐라고 쓸 거냐면 2, 이라고 쓰겠죠. 됐어? 이런 형태의 애들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알겠어?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고 그 다음에 해가 갖는 조건이 존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정방정식은 이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에요. 해가 정수이다 라는 조건을 주는 경우죠. 됐어? 그러면 뭘 얘기를 하냐?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부정방정식 형태가 맞죠? 2x 플러스 3y 이퀄 10 x, y는 자연수. 자, 1차식이죠. 근데 1차식은 어떻게 정리하시냐? 숫자를 때려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 이쪽과 이쪽을 비교합니다. 개수가 2죠? 2의 배수고요. 개수가 3이죠? 얘는 2 또는 5의 배수잖아? 그럼 3으로는 안 나눠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x에다가 x의 개수 양변을 나눠버리고 애들을 옮기는 거죠. 그러면 조건식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x, y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5-3분의 2 y가 0보다 커야 되죠. 됐어? y 값은 3분의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y가 될 수 있는 건 1, 2, 3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려면 y는 반드시 이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2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2의 배수는 2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y 값이 무조건 2가 나오시는 거고 y의 값이 2를 넣으면 x의 값이 2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1차식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이고. 두 번째 2차식일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하지 말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 이퀄 0 이렇게 써보죠. 자, 그리고 여기서 x, y가 정수예요. 됐습니까? 숫자가 간단하겠죠. 자,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얘를 뭐 하라고 하냐면 이 정수 조건의 2차식의 부정방정식은 강제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뭔 개소리냐면 원래 인수분해하면 성수가 남지 않아야 되죠. 그치? 자, 이 부분에 대한 녀석을 무조건 x로 묶어요. 자, x로 묶고 y-2로 쓰겠죠. 됐니?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이 녀석도 무조건 뭘로 만드는 거냐면 얘와 똑같은 형태는 y-2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와야 되는 거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3이 와주셔야겠죠. 됐니?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6을 갖다 준 거죠? 여기 마이너스 5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이 와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11을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11이 되겠죠. 됐지? 그러면 너네가 뭐라고 쓸 거냐? 라고 했을 때 x-3 곱하기 y-2가 11인 겁니다. 그런데 x, y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죠.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두 녀석은 11의 약수겠죠.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1일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걸 갖고 뭐라고 쓸 거냐면 4,13입니다. 이렇게 쓰겠죠. 반대로 얘가 11이고 얘가 1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성에 의해서 x의 값이 14고 y가 3일 거야.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1일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x의 값이 2고 y 값이 마이너스 9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1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 이때는 마이너스 8,1이 되시겠죠. 이렇게 4개의 해만 나오게 된다. 됐어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거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실 거냐면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어요. x, y가 실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뭐 이제 여기 단 x, y가 실수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표현해요. 무조건. 됐어요? 그래서 세 개가 보이셔야 되는데 요 녀석하고요.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자, 4xy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가 있고요. 그 다음에 2y가 있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의 꼴로 표현을 할 거니까 손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냐? 여기에는 x제곱에 4y제곱이 오던가 4x제곱에 y제곱이 오셔야 됩니다. 맞아요? 맞냐고. 여기에는 x제곱에 4가 오시던지 4x제곱에 1이 오시던지 맞죠? 여기는 y제곱에 1이 와야 되는 거죠? 얘가 제일 쉽네요. 얘부터 이렇게 오죠.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얘를 갖다 썼어. 됐지? 자, y제곱이 지금 몇 개이냐면 5개가 있죠. 근데 여기 하나가 썼죠? 나머지는 여기다 줄 거예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x제곱이 오셔야겠지? 그럼 x제곱이 그러면 여기가 2개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줘야 될 것이고. 됐어? 그러면 나머지 숫자 여기는 5니까 여기도 4를 이렇게 됐겠지? 됐어?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라고 하면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꼴 0인 거죠. 됐어? 우리가 이 녀석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아요? 얘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것이고 얘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세 마리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세 개를 더해서 3 개를 더하면 0이 되셔야 되니까 결국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2y가 0이셔야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2도 0이 되셔야 되는 거고 y 플러스 1도 0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값은 2고 y 값은 마이너스 1이면 소리이 됐죠? 됐어? 그래서 정수 조건의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됐니? 자, 얘들 지금 이해됐어? 자, 문제를 볼까요? 문제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적으로 뭐 한다고 강제 인수분해 한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 두 녀석을 잡아서 x에 y 플러스 4라고 쓸 거고. 됐니? 그럼 이만큼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y 플러스 4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하나 남는 거죠. 됐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식의 형태는 x 마이너스 2에 y 플러스 4가 1인 거고 둘 다 1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이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죠. 됐니? 둘 다 1이 되려면 x의 값이 3이고 y 값은 마이너스 3일 거고 둘 다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의 값이 1일 거고 y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해돼요? 이렇게 풀면 된다고. 오케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m 마이너스 3이 0인데 이 녀석의 근이 x는 알파 또는 베타고 알파, 베타가 정수래요. 이게 왜 부정방정식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m이죠. 됐니? 알파 베타가 미안해. 알파 베타가 2m 마이너스 3이죠. 됐어? 이 두 식을 빼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꼴 3인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다 오른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이 0이 되시는 거지? 근데 알파 베타가 정수랍니다. 됐어?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하니까 이런 또 두 개를 무조건 묶는 거죠. 알파의 베타 마이너스 1로.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베타니까 얘네도 무조건 마이너스에 베타 마이너스 1로 묶는 거고. 그럼 여기 더하기 2가 와야 되는 거고 얘가 0인 거고.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하나가 2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얘가 얘기하는 x의 두분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고요. 얘가 되려고 하면 x의 두분이 3 또는 0이라는 소리죠. 맞아요? 근데 이 둘을 더하면 뭐라고 했어? 2m이라며.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 m 값이 2분의 1. 얘네 둘을 더하면 2m이니까 m 값이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m 값이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겠어, 하나? 뭐가 문제야? 아니 들었을 때 이해가 가거든요. 막상 문제를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한지를 봤냐고, 이해가 되냐고. 왜 이렇게 해야 돼? 네? 왜 이렇게 해야 돼? 저 구해야 되니까. 네가 생각하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근이 정수야. 그러니까 m에 관한 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근에 관한 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부정방정식을 쓸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두 근인데 두 근이 정수인데 두 근의 합과 곱의 형태는 아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 하겠다고? m 값이 없어진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부정방정식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끌고 와서 얘를 이거까지 만들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강제인수분해 하는 형태로 가면 되는 거라고. 근데 저기 x는 하고 알파랑 베타 사이에 쓰는 또는 5월. 모르겠어요. 자, 이해돼요? 너네가 요 녀석을 반으로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눠서 보는 거죠. y 제곱을 하나만 떼서 y 제곱 y 제곱 두 개를 나누면 요 앞에는 x 플러스 y가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 뒤에는 y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됐어?
그럼 이걸 두 개를 더해서는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x랑 y를 더해서 0이 나와야 되고 y 마이너스 3이 0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왜? 여기 조건에 이 녀석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 조건을 안 썼어. 자리가 없어서. 됐어? 그러면 얘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시켜서 정리를 하면 각각이 0이 돼야 되니까 y 값이 3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시겠죠. 이해되니? 당연히 얘들. 자, 근데 이제 280번을 풀 거야. 280번을 근데 280번이 중요해. 얘네들은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x랑 y가 실수라고 써 있어요. 그치? x랑 y가 실수라고 써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갖고는 원래 x제곱 y제곱 필요할 거고, 얘 갖고는 x제곱하고 1이 필요할 거고, 얘 갖고는 y제곱하고 1이 필요한데, 그러면 1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 5 써 있는 것도 해결이 안 되고, 됐어? 여기서 y제곱 필요하고, 얘도 y제곱 필요한데 y제곱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형의 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됐니?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항은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x, y가 실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걸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맞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x에 대한 해가 실수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는 거죠. 실수를 겪거나. 수가 이해됐어? 그게 된 거고, 출대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의 판별식은 우리는 뭘 보면 4분의 d를 쓸 거고,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를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y 제곱 하나 나올 거고요. 플러스 6y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면 y-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0이랑 같은 것 빼고는 없죠. 왜? 이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아니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y 꼴 3일 때만 성립하게 되는 거죠. y 꼴 3일 때를 갖다가 여기다 다시 집어넣게 되면 식의 형태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9니까 9, 6, 마이너스 8 플러스 8 되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여기서 x의 값은 2가 나오겠죠. 됐어? 그래서 실수 조건의 두정 방정식은 아까도 얘기했죠. 완전제곱 형태를 원래 변형하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이게 안 되면 뭐 하라고? 이 녀석을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줘서 문제를 풀면 가능하다. 알겠어요? 완전제곱이 아니라 이 녀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면 이제 문제 풀이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걸 갖고요. 거기는 유제 문제를 풀 겁니다. 지금 풀어보셔야겠어. 75, 77, 79, 81 숙제를 하도 안 해서 답이 없다. 해라.